옛날 옛적 훨씬 더 단순하고 그러나 어쩌면 더 깊었던 한 시대의 성이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특별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은 마을 곳곳에 새겨져 있었고 이 마을 사람들은 늘 선한 길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맹자 나무라는 오래된 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의 역사와 함께 자라온 살아있는 증인이었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맹자 나무는 마을의 초대 족장이었던 소녀 맹자가 심었다고 했습니다. 이 나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선설수액이라는 특별한 수액을 생산하게 되었는데 이 수액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더욱 자신의 본성을 깨달으며 선하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마을에 외부인들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었고 성선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청년 철학자, 노련한 상인, 모험심 넘치는 여행자, 그리고 고난 속에서 살고 있던 소박한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의문과 기대를 가슴에 품고 있었지요. 첫날 밤 외부인들은 마을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갔고 성선설이란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로 가능할지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겸손한 미소로 그들의 신념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청년 철학자는 이 이론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행 동안 만난 부정의와 악의에 대해 이야기하며 인간 본성이 과연 선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곳에서 느낀 따스함이 그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교육과 환경이 정말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그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상인은 마을의 평화로운 경제 시스템에 주목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며 상부상조하는군요. 어쩌면 이러한 관계들이 사람들을 더 선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인은 자신이 거래하던 세상이 경쟁적 풍경을 떠올리며 성이 마을과 같은 사회가 가능할지에 대해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행자는 이 마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삶에서 참다운 것을 찾기 위한 여행을 계속해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곳에선 모든 게 참 진실되어 보여요. 그는 자신의 다음 목적지로 향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더 머물며 성선설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부는 이곳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땅에서 큰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했죠. 마을 사람들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며칠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뛰놀고 농작물을 돌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자 속마음 깊이 숨겨놓았던 진실한 감정을 발견하고 마음속에 남아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화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날 외부인들은 맹자 나무 아래에 모였습니다. 햇살이 내려앉은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은 한 병의 성선설 수액을 건네며 말했다. 이 수액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이곳에서 경험한 것과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지요. 그 경험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마을을 떠나 자신의 길로 돌아가며 그들은 각자의 삶에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청년 철학자는 고향으로 돌아가 성선설에 관한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고 상인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었지만 과거처럼 이윤만을 쫓지 않았으며 여행자는 지도에 없는 마을들을 찾아 나섰고 농부는 자신만의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행운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성이 마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이어졌고 성선설의 정신은 사람들에게 본성을 껴안고선하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날 옛적 푸른 산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작은 마을의 자연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칭 무의자연 전문가인 노년의 현자, 이름하여 무의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은은한 웃음을 띤 채 마을 사람들에게 무의자연의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따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농부인 철수 가무의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철수는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확이 좋지 않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는 무의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노인님,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 걸까요? 무의자연이란 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무의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철수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들판을 걸으며 노인은 철수에게 들판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기 자라는 나무들을 보게나? 저 나무들이 자라려면 누가 매일 물을 주고 가지를 치던가?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자연스럽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가지를 흔들어줍니다. 무이 노인은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나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연 속에서 자라듯이 자네의 농작물도 그럴 걸세. 너무 급하게 잘 되길 바라기보다 자연의 섭리에 맡기고 기다려보게나? 철수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그동안 매일같이 농작물을 더 빨리 키우기 위해 화학 비료를 줬고 과도하게 물을 뿌려댔던 것을 반성했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는 무이 노인의 말대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돌봄은 필요할 때 하지만 억지로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철수의 농작물은 점점 더 푸르게 자라고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철수는 무이 노인의 지혜로 농사를 짓고 그의 농작물은 인근 마을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철수는 그제야 무이자연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필요 이상의 간섭을 피하고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 속에서 더 큰 조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마을에는 무이자연이 지혜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물로 둘러싸인 조선의 한 작은 마을에 노학자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퇴계이황으로 그는 학문을 깊이 연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지혜를 전파하곤 했습니다. 퇴계는 주로 이기이원론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의 강연을 듣고자 늘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퇴계는 평소처럼 단아한 정자에 앉아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농부가 허둥지둥 달려와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농사를 지을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땅은 기름지고 물도 충분한데 왜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 걸까요? 퇴계는 젊은이의 문제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자에 모여 앉아 젊은 농부의 이야기를 사례로 들으며 이기이원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두 가지의 힘이 작용합니다. 하나는 이, 즉 모든 사물과 현상의 본질적인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기, 즉 변화를 통해 현실화되는 힘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네의 농사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이와 기의 균형이 맞지 않았기 때문일세. 땅과 물은 기에 해당하고 농사를 잘 짓기 위한 계획까지는 이에 해당하지 두 요소가 조화롭게 작용해야만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라네. 젊은 농부는 머리를 긁적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기를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퇴계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첫째, 자네의 토양과 물 등 기를 잘 이해하고 그것에 맞는 작물을 심어야 하네. 둘째, 자네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즉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지. 이 말을 들은 농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듯 눈을 빛냈습니다. 이후 그는 퇴계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겼고 몇 달 후 그의 농장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고 모두가 자신의 삶에서도 이와 기의 조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퇴계이황의 이기이원론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지혜를 주는 유익한 교훈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퇴계의 말씀을 통해 늘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렇게 그들의 인생은 한층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리와 기라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는 언제나 함께 다니며 마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명콤비였습니다. 리는 언제나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반면 기는 에너지 넘치고 즉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성격은 율곡 이이가 말할 리와 기의 특성과 닮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축제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준비에 한창이었지만 누구 하나 리와 기의 조화로운 힘 없이는 완벽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리와 기에게 축제 준비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리와 기는 의욕에 차서 각자의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리는 축제의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각 행사 순서와 필요한 자원을 목록화했습니다. 리의 계획은 빈틈이 없었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는 그게 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리야,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좀 신나게 해보자. 기가 말했습니다. 리는 잠시 멈칫했지만 기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결국 둘은 협력하여 리의 계획에 기의 에너지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기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조직하고 사람들이 각자 참여할 수 있는 즉흥 공연도 기획했습니다. 축제 당일 리의 계획 덕분에 행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모든 게 시간에 맞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만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 덕분에 사람들은 웃고 즐기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리와 기의 조화로운 노력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리와 기는 서로의 조화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역시 너 없이는 완벽하지 않네 라고 리가 말하자 기는 나도 내가 계획한 틀 안에서 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았어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렇듯 리와 기의 관계는 단순한 좋아에 머물지 않고 서로의 존재에 의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율곡 이이가 주장한 리와 기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와 조화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리와 기를 어떻게 조화롭게 발현시킬지 고민하게 되었고 마을은 한층 더 지혜롭게 변모해갔습니다.